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147화. 제가 이제 상간자 소송 원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뢰인을 만났는데, 네. 그 상간녀가 진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 회사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고 글도 남겨주셔가지고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것을 들킨 후 저에게 다 자백을 하였고 만난 지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 여자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다고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핑계로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모든 자백을 듣고 남편을 데리고 그 상간녀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남편하고 바람핀 여자한테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상간녀에게 욕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했습니다. 사실 두들겨 패도 시원찮을 만큼 정말 화가 났지만 말만 한 걸 감사하게 여기길 바랬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여자라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고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상간자 소송하고 마음대로 하라면서 남편 회사에 자기도 알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알려서 맞소송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이 빌고 있고 그런 그 여자의 태도를 보니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맞소송을 당해 오히려 저희 쪽이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제가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뭐 결국에 그 이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서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뭐 많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런 이제 사연을 들으면은 뭐 나중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일단은 권유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빌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른 여성이랑 바람을 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 그 여자에게 소장을 보내거나 변호사 비용도 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맞소송의 위험이죠. 자신의 남편에게 알릴 거고 남편 회사에게도 알려가지고 우리 남편 회사 원고의 남편 회사에도 알려가지고 망신을 주겠다 이런 협박도 하니까 네. 그거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조금 덮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쵸. 그냥 또 너무 억울하고 그냥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이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너무 억울하고 이런 분을 풀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피고들 중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가 소송 당했다라고 이렇게 오픈을 할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깡이 큰 피고들 잘 없습니다. 보면 숨기기 급급하지. 네.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뭔가 알려가지고 맞소송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근데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맞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이제 또 변호사 비용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똔똔이 나와요. 요즘 그 내가 2천만 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2,500만 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그냥 내가 2천만 원 나왔으면 그쪽에서 2천만 원 나오는 거고 결국 이자 싸움인 거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남편에게 알리지 못한다. 실제로 소장을 이렇게 받으면은 좀 피고도 너무 그 겁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는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좀 드물죠. 그리고 우리 남편 회사의 거래처 이제 여직원이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 회사에게 뭔가 자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잘 없는데 간혹 갔다가 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하면은 그 상간자 위자료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거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내면 됩니다. 네. 사실 재판부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말을 하냐면은 피고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갈 일을 네가 굳이 원고 배우자에게 알리고 원고 배우자를 찾아오고 원고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그다음에
뭐 원고 배우자의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알리고 이런 거 보면은 원고에게 정말 정신적 충격을 크게 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재판장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소송을 걸면은 분명히 피고 측에서는 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원고 측에게 할 겁니다.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면은 저희는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대신에 그쪽에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알려가지고 역소송을 거는 거는 우리가 받는 위자료보다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쪽 남편에게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가 그냥 피고가 자기 남편에게 알린 것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거는 좀 많이 나오고 그쪽은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좀 간혹가다 있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남편이 빈다는데 남편이 빌면은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잖아요. 네, 다들 뭐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남편이 빌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억울하고 막 너무 진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고 막 그다음에 가정으로 좀 돌아오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정신적 충격을 가해야 되고 네. 금전적 피해를 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아까 읽어주신 사연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살짝 넘어가면은 애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넘어갔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원고 분께서 피부가 너무 네. 뻔뻔하게 그렇죠. 굴어서 너무 뻔뻔하게 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뭐 뻔뻔하게 굴면 어떠겠습니까? 소송을 건다고 해도 또 계속 뻔뻔하게 굴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소송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없고 다른 식으로 일단은 엿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합법적인 선 안에서 엿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신 분, 뭐 그쪽에서는 네, 황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네. 또 누가 전화가 오지? 또 전화번호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네. 네, S21로 바꿨습니다. 다 핸드폰이 근데 다 핑크색. 네, S21이 까만색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바이올렛, 하나는 엄부폰은 여기 핑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네요. 네, 너무 쬐끔해가지고 네. 어제 대구 재판 갔다 오다가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새거를요? 대구 시민이 구해주셨어요. 네,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또 갑자기 시간이 또 조금 모자라긴 한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네, 저희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다고. 친구분께서요? 네, 친구분이고 저희 근처에서 일단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식사를 한번 하기로 네네네. 했는데 저희 영상 이렇게 또 저희 친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또 알려진다니까 너무 또 즐겁네요. 네. 제 친구들은 보고 있는지. 보고 있나요? 문제가 있어서 보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아니겠죠? 네, 뭐 그렇겠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불륜 이런 거 쳐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겠죠? 설마요. 네, 설마 아니겠죠. 네. 아무튼 147화 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면은 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일단 저랑 한번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소송이 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네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 148화는 이거 위장 이혼 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그 중에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봄이네요. 봄이니까 이제 반팔 입고 찍으려고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입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